총괄편으로 한번 총정리 굳이 하지 않았어요. 있으면 좋겠지, 공부를 한다고 좀 깨우치고 새로이 알고 가는, 둘 다 똑같은 요령이고 똑같은 겁니다. 약간 그때 이슈가 조금 있었어요. 총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버스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힘차게 달리고 계시죠? 저도 버스 승무사원이 되기 위해서 어쩌면 매일같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특별한 게 없을 때에는 항상 온라인상에 구직 구인 활동을 검색하면서 혹시나 새로운 신규로 승무사원을 뽑는 데가 없는지 확인하고 하는데, 또 그렇지 않을 때는 또 굉장한 또 지루함을 느끼면서 담배 연기에 의존을 하는 편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이고요. 오늘은 어떤 걸 콘텐츠로 구성할까 하다가 짤막짤막하게 이제 그동안에 뭐를 준비하십시오, 어떤 걸 준비해야 된다라고 편을 나눠서 그렇게 이제 구성을 했었는데, 총괄편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버스 승무사원이 되기 위한 필수 서류 총정리, 필수 조건 서류 총정리, 뭐 이런 개념이 되겠네요. 서류라 하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발급받는, 집에 없어, 회사에 없어, 이것을 주민센터를 통하다든지 그 위에 뭐 정부기관을 통해서 기본적인 나의 정보가 들어있는 그런 서류를 떼는 것도 있지만, 도전을 해서 테스트를 통해서 새로이 발급받는 증 같은 개념들이 있겠죠. 이거를 총망라해서 같이 한번 짚어보면서 넘어가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버스 승무사원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일종 대형 면허가 되겠죠. 자, 일종 대형 면허는 저도 뭐 한 1년 이상 됐지만 그때만 생각하면 참 버스 승무사원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굳이 하지 않았어요. 있으면 좋겠지, 언젠가는 써먹을 수 있겠지, 그런 생각으로 이제 도전을 했었고, 그 전에 영상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막내가 군대 운전병으로 보내기 위해서인데, 이 친구가 큰애보다는 작은 의욕이 좀 적습니다. 너 대형 면허 딸 때 아빠도 옆에서 같이 딸 테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동기부여를 위해서 시작했던 것이 이제 지금까지 온 상황이 됐는데, 아무튼 이 대형 면허는 필수겠죠. 대형 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일정 보통을 갖고 계신 분은 실기 시험만 보면 됩니다. 그죠? 돈이 좀 필요하죠. 다른 뭐 사유에 의해서 갱신하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일정 대형이 없는 분한테는 새로운 도전이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학원에 투자를 하고 며칠 내에 따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나라는 잘 돼 있죠. 물론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급하게 따는 게 무슨 실효성이 있겠나 싶지만, 아무튼 이것은 국가 자격증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버스 운전 자격증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대형 면허만 있다 그래서 큰 차인 여객 버스를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버스 운전 자격증이 있고 화물 쪽으로 짐을 싣고 나르는 하시는 분한테는 화물 운전 자격증이라는 게 있는데, 버스 운전 자격 시험은 어떤 분은 평상시 자기가 갖고 있는 마인드, 교통 체계, 뭐 신호 체계, 그 다음에 법규, 뭐 이런 것들 조금씩은 이제 알고 계신 분들은 뭐 쉽게 따신다고는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일종 보통이나 이종 보통을 한 20년, 한 25년 이상 소지하고 계신 분은, 그동안에 이 다른 면허증이 도전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그러니까 긴가민가한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알고 있었던 부분은 좀 깨우치고, 몰랐던 부분은 새로이 알고 가는 그런 시간을 갖춘다면, 굉장히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쉽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요즘 유튜브가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유튜브를 검색해 보시면 뭐 기출문제도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방법적인 부분,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니까 그거를 한번 인지하고 가시면 조금 더 이득이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일단은 인터넷에 온라인으로 먼저 TS 교통안전공단이죠, 시험 날짜를 체크하시고 신청을 하시고 현장에서 결제를 하셔도 되고 온라인 결제를 하셔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날짜에 맞게 가시면 컴퓨터 시험입니다. 버스 운전 자격증입니다. 이걸 꼭 취득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는 운전 적성 정밀 신규 검사라는 게 필수입니다. 이것은 제목 그대로 화물이나 승객을 운송할 때 자격이 되느냐, 앞에 버스 운전 면허 자격증하고 뭐가 틀리냐라고 하시는 질문도 약간 하실 수 있어요. 운전 적성 정밀 검사 신규 검사는 공부를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내면에 갖고 있는 머릿속에 평소에 운전에 대한 자격 요건을 검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 등급이 예를 들어 5등급까지 있어. 각 항목마다 등급이 매겨지는데 5등급 나왔다고 이거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5등급이 조금 미비하더라도 다른 등급에서 또 만회가 될 수 있다. 다른 등급에 조금 미비한 게 또 다음 등급에서 또 이렇게 만회가 될 수 있다. 사람마다 다 틀리다. 똑같이 나올 수는 절대 없으니까 내가 조금 등급이 낮게 나왔다 그래서 실망하시거나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정말 인격이나 평범하지 않은 어떤 운전에 대한 정의 갖고 분 외에는 등급이 조금 낮다 그래서
해서 버스 운전을 할 수 없다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편안하게 시험을 하시되 어느 정도는 방법적인 거, 어떤 항목에서는 이런 시험을 치는구나, 어떤 항목에서는 이걸 필요로 하는구나, 이 정도만 알고 가시면 현장에서 다시 한번 안내 방송을 하면서 어떻게 하라는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내가 조금 어떤 부분에서는 좀 부족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그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연습 정도 하시면 아마 무난하게 테스트를 통과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저도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이런 말 할 수 있네요. 다섯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입사하려고 하는 회사마다 버스의 종류마다, 즉 여러 가지 형태별 업종에 맞는 버스들이 있잖아요. 그에 따라 틀릴 수는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회사는 요구를 하고 어떤 회사는 요구를 안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저같이 노선 마을버스를 시작해서 결국은 이제 시내버스로 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은 어쩌면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어떤 회사는 필요로 하고 어떤 회사는 필요치 않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회사는 취업 후에 이수하게끔 또는 이수 후에 취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상황이 이제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가시되 그냥 내가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고 필요한 것 같다, 노선 위주로 할 것 같다 라고 하신 분들은 필요한 교육입니다. CNG 가스 사용 자동차 안전교육 이수 중입니다. 요거는 온라인 교육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3시간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수를 하셔야 이수 완료라는 확인증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증은 두 가지예요. 안전교육 이수증이라고 해서 약간 마치 상장처럼 나오는 증처럼 나오는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다운받으시면 돼요. 또 하나는 완료 확인서, 이수 확인서라는 게 있어요. 둘 다 똑같은 요령이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제 수도권, 노선 버스가 계획이신 분들한테는 필수가 되지 않을, 지금 추세가 내연기관에서 다 CNG 가스로 혹은 전기차로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목말랐어. 커피 한잔 하고 가시죠. 여섯 번째입니다. 필수 중에 필수, 신규 교육입니다. 운수 종사자라면 반드시 받아야 되는 국가가 지정한,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은 경기도 교통연수원,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서울교통연수원에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 문의를 좀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도 경기도 거주하잖아요. 일정을 보다가 서울 쪽에 서울교통연수원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약간 그때 이슈가 조금 있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바뀐지 모르겠어요. 몰랐던 부분을 나중에 알게 되는 뭐 그런 경우도 발생하니까 온라인 신청이긴 합니다. 날짜도 중요하잖아요. 내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경기도 교통연수원과 서울시 교통연수원 두 곳을 비교해서 날짜가 조금이라도 더 빠른 곳, 요것에 신청 등록하시면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교통연수원에서 택시도 하고 화물도 하고 뭐 신규 교육뿐만 아니고 특별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한 달에 한 번 꼴이니까, 그러니까 9월 달에 신규 교육이 한 번 있고 10월 달에 한 번 있고 11월 달에 한 번, 이런 뜻입니다. 그거 날짜를 잘 체크하셔가지고 최대한 빨리 하시는 게 좋으니까 양쪽을 비교해 가면서 등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공지사항의 내용상으로는 취업자 또는 취업 확정자니까 서울 시내에 내가 들어가기로 했어. 거기서 이제 출근하시오는 했어. 근데 교육은 이수해야 돼. 라고 하시는 분만 서울에 할 수 있다. 공문상에 이렇습니다. 경기도는 그 외 취업을 하지 않아도 취업 희망 가는 것이 있고, 취업 확정이 됐다면 더 좋은 방법이고, 그러면 거기도 버스 회사를 입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를 입력하셔야 등록이 되니까 일단은 그렇게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꼭 체크해 보세요. 가려는 버스 회사가 없어, 아직 면접조차도 안 봤어, 이러면 등록하기 힘들고요. 면접이 일단 한번 봤어, 그래서 그쪽에서 우호적으로 연락드리겠다, 대기 상태다, 이런 분까지도 저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정확하게 교통연수원 측에 문의를 하셔가지고 내가 이런 상태다 지금, 근데 교육은 꼭 받아야 되겠다 라고 해서 문의를 해보시고, 그럼 이러한 방법으로 등록하세요, 저러한 방법, 아니면 등록이 안 됩니다 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꼭 체크하고 등록을 하시되, 버스 회사를 입력하는 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해서라도 문의를 꼭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교육은 이틀짜리고요. 하루에 8시간씩 아침에 출근하듯이 가야 되는데, 저처럼 멀리 경기도에서 서울까지 가야 되는 상황에서는 영상 보셨죠? 꼭두 새벽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틀 하고 나니까 너무 피곤해. 한 이틀 3일을 그냥 막 완전 녹초가 좀 됐어요. 그러면 이수하고 나면 요만한 A4 반만한 증이 나옵니다. 그거 딱 받는 순간, 야, 이거 받으려고 이렇게 이틀 동안 고생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좀 한 가지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야, 진짜 버스 운전할 게 못 되는구나. 어쩌면 운전을 하면서 모든 상황이 기사 책임인가?
자, 일곱 번째입니다. 어떤 회사는 반만, 어떤 회사는 반만, 또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주민등록 등초본입니다. 이것은 뭐 시험을 해서 따야 되는 부분이 아니죠. 가까운 동사무소나, 요즘 동사무소 소리 안 하는구나, 주민센터라든지 아니면 정부24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이나 뭐 PC로 인증을 하신 다음에, 거기서 어떤 회사는 초본은 원하지 않는 회사도 있어요. 어떤 회사는 등본까지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입사하려고 하시는 회사에 따라서 등본만 내는 경우가 있고 초본까지 같이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알아보시기 바라고, 뭐 미리 좀 발급받아 놓으면 좋겠죠. 새로운 뭐 도전을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 나실 때 틈틈이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이거를 원본 그대로 다 낼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 동시에 내야 돼. 그러면 한부 갖고 안 되잖아요. 그러면 복사본 내셔도 됩니다. 나중에 원본 제출하시오 이럴 때는 원본 제출하시면 되고요. 여덟 번째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참 난해한 코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발급받는 거긴 해요. 저는 뭐 영상에서 쭉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마을버스를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시내버스를 가기 위한 수단에서 커트가 되죠. 과거에 음주 단속 경험, 운전을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다 뜹니다.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으니까 버스 회사에서 무사고 운전 경력 증명서 또는 운전 경력 증명서라고 합니다. 경찰청에서 봤습니다. 딱 봤을 때 뜨아 했습니다. 야, 이게 발목을 잡는구나. 한참 사회생활을 하면서 제가 뭐 50대 넘어서 버스 운전을 할 줄 알았겠습니까? 버스 운전을 안 하더라도 뭐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유독 그때는 참 이렇게 술자리도 많았고 사회 사람들과 이제 유대관계를 하기 위해서 뭐 회식 자리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조심하시는 게 무조건 좋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없다, 깔끔하다 라고 하면 아마 조금 더 유리한 조건에 회사에 들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혜택 뭐 이런 게 아닐까. 뭐 지금은 술을 뭐 거의 안 먹습니다. 체력이 다 돼가지고 이제 술을 입에 대면 어지럽습니다. 심장 빠르게 뛰어서 너무 싫더라고. 그래서 요즘은 거의 술을 잘 안 먹는데, 아홉 번째인가요? 체형 건강검진입니다. 일반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받잖아요. 검진 받는 형태는 비슷해요. 거의 뭐 똑같다고 보셔도 돼요. 그런데 병원에 가시면 체형 건강 검진 받으러 왔습니다 하면 굳이 예약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당일날 가셔도 돼요. 혈액 검사를 하기 때문에 아침에 가실 거면은 아침 정도는 굶고 가시는 게 더 좋고요. 비용은 물어볼 겁니다. 아마 간호사들이 공공이냐 일반 기업이냐 라고 물어보면 거기에 해당하시는 거 하시면 되고, 공공일 경우에는 금액이 조금 더 비싸요. 일반은 조금 더 싸고, 그리고 빠르게 진행됩니다. 뭐 시력 검사하고 몸무게 검사하고 피 검사하고 엑스레이 한번 찍든가, 한번 찍습니다. 엑스레이 찍고, 저 같은 경우에는 CT를 찍어볼 여지가 있다라는 게 뭔가 있었는데 나중에 재검을 했습니다. 했더니 아무 이상 없음, 아무것도 아님, 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요구하는 버스 회사가 있을 테고, 그렇지 않은 때는 뭐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혹시 모르니까 시간 되실 때 미리 한 장 받아 놓으시면 계속 써먹을 수 있으니까요. 자, 열 번째입니다. 이 부분도 어떤 회사는 필요로 하고 어떤 회사는 필요치 않으니까 이거는 꼭 확인하신 다음에 발급 받으시면 돼요.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파일로 받으셨다가 프린트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이름은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라는 게 있어요. 저도 뭐 이런 거 하면서 이제 떼보는 거지, 뭐 그전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뭔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근로계약서 쓰고 뭐 이런 상황에서 아마 그쪽에서 파악하기에 건강보험에 관련된 서류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아마 이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깊이는 모르기 때문에 서류에 대해서 이것까지만 이제 알려드릴게요. 13번째, 이것은 이전에 서류와 비슷하게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라는 게 있습니다. 몰랐어요, 저도 이것도. 뭐 있는지도 몰랐는데, 온라인에 들어가 보니까 서류 형태로 돼 있는 게 아니라 그 온라인 화면 자체가 그냥 이런 내역서라는 형태가 있어요. 뭐 화면을 캡처하셔도 되고, 화면 자체에 출력하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오른쪽 상단인가 왼쪽 상단인가에. 그걸로 그냥 바로 출력하시면 되고, 출력할 때 PDF 저장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거니까, 파일 저장 이런 메뉴가 없다 그래서 당황해 하지 마시고, 일단 출력 버튼을 누르고 프린터기 선택을 하잖아요. 그때 PDF 파일로 출력 이렇게 하면 PDF 파일이 저장이 됩니다. 어디로 저장하시면 저장 경로를 선택하셔야 되겠죠. 거기에 저장해 두셨다가 필요할 때마다 프린트 하시면 되는데, 12번째 통장 사본입니다. 급여가 들어갈 통장 사본, 스캔을 받아서 프린트를 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스타일이고, 첫 장을 딱 넘겼을 때 그 상단 부분, 그 정보가 중요한 거니까요. 그 정보 위주로 나오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펼쳤을 때
그 양면이 다 나오게 A4에 프린트 하셔도 되고, 뭐 스캔을 하셔도 되고, 사진을 찍어서 그걸 자체를 출력하셔도 되고, 본인 명의라야 됩니다. 13번째입니다. 자, 이번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맞춰보세요. 모든 서류가 다 준비 다 됐어. 한 가지 준비가 더 있는데 이건 맨 나중에 할게요. 근데 지금 해야 될 서류, 이게 뭘까요? 바로 이력서죠. 네, 이력서라고 하면 이력서와 자소서, 자기소개서가 들어간 것, 이렇게 이제 통칭해서 이제 이력서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기로 쓰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준비하시면 오히려 뭐 정성 뭐 이런 부분에서 또 나올 수 있는데, 여러 장 써야 된다는 게 단점이죠, 그죠? 글꼴을 좀 바꾸고 싶은데 이거는 바꾸기가 참 힘들죠. 그럼 다시 써야 되는. 일단 이력서부터 얘기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버스에 관련된 경력 이력이 1도 없습니다. 그죠?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새로운 인생 2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렇다 보니까 기본 정보는 그냥 뭐 있는 그대로 쓰는데, 나머지 뭐 경력 부분이라든지 뭐 수상 내역 부분이라든지 뭐 자격증은 또 뭐 우리 똑같겠죠. 그죠? 쓰는데 뭐 그런 부분들을 채우기가 참 낯뜨겁기도 하고 뭐 필요한가 싶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있는 대로 이제 하기 위해서 다 넣었어요. 버스하고 관련 없는 뭐 수상 내역도 뭐 이만큼 되는 거 다 집어넣고, 이직 내역 같은 것도 뭐 어느 정도 다 집어넣는데, 맨 마지막 것만 저는 3개를 넣었어요. 최근에 있었던 직업군에 대한 것만 넣었고, 그 다음에 자격증도 지금까지 준비한 거 있죠? 그거 다 넣으시면 되고, 수상레저 쪽도 한 2개 정도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다 집어넣었어요. 뭐 필요하든 말든 그냥 그건 내 국가 자격이니까. 자소서가 이제 중요한데, 여러분들 이제 요즘에 뭐 자소서 학원부터 해서 뭐 이렇게 디렉팅 해주는 뭐 그런 것들도 있는데, 한 번도 그런 거 받아본 적도 없고요. 남이 쓴 자소서를 본 적도 없고요. 그냥 제 느낌으로, 제 기분으로 썼어요. 단 하나, 만약에 틀리다면 틀릴 수 있는 거. 내 자소서가 만약에 소설이라면, 내 자소서가 만약에 시라면, 내 자소서가 예를 들어 뭐 드라마라면 그 원키가 하나 필요하잖아요. 그죠? 컨셉. 그거를 한 가지는 고민을 했어요. 맨 나중에 지원 동기 그런 걸 묻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오롯이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버스 회사를 약간 포커싱해서 말해야 됩니다. 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다기보다 내 얘기에 포커스가 된 게 아니라 버스 회사를 조금 포커스해서, 그래서 내가 지원하는 겁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그죠? 좀 어디 공부한 거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내가 키워드를 하나 넣어야 되겠다라고 싶어서 넣었던 게, 우리가 50대잖아요. 50대 초반 뭐 중반 뭐 다 해서 50대라는 나이가 어떤 100세 시대 딱 중간 나이단 말이죠. 젊지 않기에 무모하지 않고 늙지 않았기에 어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대라는 우리 나이가 버스 회사 직원으로서의 훌륭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 비록 다른 부분이지만 많은 경험, 노하우, 그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사회생활, 충돌이 일어났을 때 대처 능력,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키워왔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처럼 무모한 행동은 하지 않는다. 무모한 말도 하지 않는다. 뭐 이런 개념으로서 이제 앞에 키워드를 붙였고, 뒤쪽 부분은 아직 우리가 살아갈 날이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늙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청춘이기 때문에 몸이 막 말을 안 듣는다든지 서투르다든지 충동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이러지 않는다. 50대를 약간 포장하는, 결국은 포장하는 거죠. 자소서의 일부인 지원 동기 및 포부, 뭐 그 부분을 조금 채웠던 것 같아요. 어느 책에서 봤는데 내 어떤 일생의 어떤 포인트처럼 사용하면 좋겠다. 단지 그냥 이 문구가 너무 좋더라. 그걸 기본적으로 머리에 심으시고 거기다가 이 회사와 나와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런 멘트를 조금 넣으시면 아마 조금 더 이득이지 않으실까.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가 더 있다면 14번째가 되겠죠. 바로 양성교육입니다. 신규 검사처럼 비슷합니다. 어떤 회사는 이수하고 들어오시오, 어떤 회사는 들어와서 이수하시오, 꼭 알아보셔야 되고요. 필요는 합니다. 제가 근래의 경험을 이제 말씀드리면, 같은 수도권이지만 경기권의 어떤 모 회사는 서류 전형에 다 통과하고 면접까지 했는데 실제로 버스나 대형차를 몰아본 경험이 없다. 실전 경험. 그러면 양성교육에 위탁을 시켜주겠다. 거기서 교육을 받고 우리 회사에서 와서 노선교육을 하자. 이 말은 양성교육을 먼저 이수를 하고 그때 우리 이제 노선교육 받기로 하자 라고 하면 반입사지만 양성교육이 우선이 되는 거죠. 그죠? 그걸 해야지 우리 회사에서 운전하기가 편하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제 받아들이면 되고, 제가 서울 쪽에 낸 곳은 양성교육 개념이 없었습니다. 즉, 양성교육을 받아야 되는 대상은 대형 면허를 취득한 지 1년이 안 된 사람, 1년 미만인 사람들은 양성교육을 무조건 받아야 된다. 라는 게 법적으로 고시가 되어 있답니다. 이거 정지하면 아닙니다. 단
취업하려고는 회사에서 위탁을 해줍니다. 또 단 원래는 좀 힘든 예약자가 많아서, 이미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서 원래는 아마 쉽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지원한 곳은 똑같은 규정을 갖고 있는데 저는 1년이 지났습니다. 양성교육 이수라는 말은 싹 사라졌습니다. 없습니다. 지원하시고자 하는, 그냥 무조건 따놓고만 있으신 분은 없을 것 같은데, 집이 가깝다든지 뭐 돈을 많이 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아는 형님이 계신다든지, 하여튼 이런 조건에서 자기가 원하는 버스 회사의 조건들을 면밀히 조금 살펴보시고, 원하는 서류가 뭔지, 원하는 자격이 뭔지, 심지어 아까 맨 마지막에 지금 말씀드리는 양성교육이 꼭 필요한지 아닌지 또 체크하신 다음에 준비하시면 단 뭐 하루라도 더 빨리 당길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오늘 버스 승무사원, 버스 드라이버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들, 서류들 총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 준비 잘 하시고요. 차근차근 준비하셔가지고 누락되는 거 없이 잘 준비하셨다가 버스 회사 지원하실 때 뭐 나중에 뭐 내겠습니다, 뭐 내겠습니다, 이거 조금 서류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쭉 받았으면 좋겠는데, 다른 일도 바쁜데 제가 인사팀에 있는 사람이면 그럴 것 같아요. 뭐 준비하세요라는 게 공연하게 다 있는데, 온라인상에 다 검색만 해보면 다 나오는데, 아 그거는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아직 못 받은 건 어쩔 수 없어. 근데 이제 다 받을 수 있는 건데 그건 나중에 제출했을 때 한 번에 쫙 펼쳤을 때 딱 뜯어서 클립 딱 집어가지고 서류 딱 보관해야 되는데, 뭐는 나중에 찍고 뭐는 좀 짜증 날 것 같아. 미리미리 준비하실 수 있는 건 미리미리 다 준비하셨다가 내세요 하면 탁 전송. 저는 파일로도 다 만들어 놨고 서류로도 다 프린트를 해놨어요. 그 두 가지 온오프라인 다 해놨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 그냥 파일로 쏘세요 그러면 파일로 딱 쏘고, 서류 발송하세요 혹은 뭐 서류를 직접 갖고 오세요 그러면 서류 딱 들고 가면 되니까. 저 진짜로 진짜 이렇게 딱 준비를 아예 요거 한 두세 가지 봉투를 만들어 놨다니까요. 여기 안에 서류 다 들어있어. 이렇게 출발하면 되잖아요. 시간 조금 있으실 때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50대 여러분 무조건 화이팅입니다.